여러분들이 몸 추스리고 있을 때 남들은 돈 다 벌고 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투자자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수도권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도시급 일대에서는 거래량이 작년도 대비해서 약 13% 이상 증가한 수준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뉴스 기사를 통해서 좀 읽어 드릴 거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전년 대비해서 약 19% 정도가 감소한 반면에 기타 지방은 13% 이상 증가됐다. 이 고강도 규제에 지친 수요자가 인접 기타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한 반면에 기타 지방 아파트 거래량은 늘면서 외지인 유입 비율도 높게 집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지방은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 일대 중소도시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해 기타 지방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타 지방에서 발생한 매매 거래 중에 이 외지인의 매수 비율도 전년 대비해서 약 8.8%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지인이라는 거는 관할 시나 도에 거주하지 않고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거주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기타 지방 아파트의 매수인 3명 중에 1명이 외지인의 비율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기간 타 권역의 증감률 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타 지방 아파트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타 권역 전년 대비 외지인 매수 비율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2%밖에 안 됐고, 그리고 수도권은 2.94%, 5대 광역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7%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반면에 다른 기타 지방 중소도시급 일대의 외지인 매수 비율은 충남이 가장 높습니다. 43% 정도. 그리고 강원도 39%, 충북 39%, 경북, 경남 30%, 그리고 전북 30%, 전남 25%, 제주 23%, 이렇게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이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울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거주자분들이 충청도나 또는 강원도 일대로 많이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충청도나 강원도 일대에서는 서울 거주자분들을 외지인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외지인들이 기타 지역,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로 들어가시는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에 맞물려서 돈들이 엄청나게 시중에 많이 풀려 있습니다. 이런 풀려 있는 돈들이 어딘가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크게 보자면 자산시장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자산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융자산에는 주식, 펀드, 채권, 예적금, 뭐 비트코인, 이런 상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물 자산이 있습니다. 이 실물 자산은 부동산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금, 은, 미술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금융 자산에서도 주식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저가 매매 수요 개미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큰 돈을 벌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저는 지금 미국 ETF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이유가 경제 시스템 동향을 좀 읽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여기서 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다. 제가 작년에 주가가 너무 폭락돼서 저가 매매 차원에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기에 맞게끔 제가 투자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이에요. 돈 많이 벌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 많은 돈들이 주식에 다 있냐? 아닙니다. 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될 겁니다. 자, 이 금융자산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자산 시장은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심리는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절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이 손실과 수익이 번갈아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국내 주식 가운데 대표적인 주식이 사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6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터질 거라 생각 못하고 6만 원에 샀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렸네. 4만 원으로 떨어지네. 장기 투자 생각하고 접근하셨던 분들 그냥 가만히 놔뒀을까요? 무조건 팝니다. 계속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황금성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상품성이에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먹는다고요. 장기 투자하고 접근했던 걸 그냥 판다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 안 보고 있다가 또 돈 생기고 나서 이제 또 올라가는 거 추세 보고 또 타버립니다. 흐름 타가지고 또 한 6만 원이 또 잡아. 그래 장기 투자할 거야. 이번에 장기 투자할 거야. 투자합니다. 8만 원까지 찍었어. 와, 10만 원 넘어갈 거 기대하고 막 가고 있는데 1년 동안 조종 장세가 또 찾아왔어요. 1년 동안. 올해 1월 달에 8만 원 찍고 7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내려가는 거 보니까 계속 정체되고 조정되고 판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8만 원 다시 고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구조예요, 여기는. 왜냐면 상방과 하방이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조정되는 장세에서 재미도 없고 지치고 돈은 물려있고 그러니까 공포 심리가 계속적으로 매일 있을 수밖에 없죠. 금융자산은. 따라서 이쪽에 있는 자산이 이제 앞으로는 조정 장세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거다. 미국 금리 올라가면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 장세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자산들이 좀 더 안전한 자산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안전한 자산은 실물 자산에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전 자산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주식은 15% 수준밖에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털이 약하다고요. 기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에 안전자산 그리고 필수재인 부동산 쪽으로 돈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 부동산에서도 지금 현재 돈들이 서울 특히 경기 인천 지역 일대로 많이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이 지역 일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거래세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세금적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그 인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인근 지역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광역시로 갔겠죠. 광역시로. 지방광역시 이 지역 일대로 핵심 지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광역시의 집값도 엄청나게 많이 폭등한 거죠. 근데 지방광역시도 이제 구매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지방광역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또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이 유동성이 실물 자산에 들어온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에 있던 돈들이 또 어디로 빠져요? 인근 지역 광역시로 빠지고 인근 광역시에 있는 돈들이 또 구매력이 떨어지면 또 어디로 이동합니까? 돈은 계속 움직이니까 인근 지방 중소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로. 따라서 계속적으로 돈은 움직인다. 시장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돈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에 왜 가지? 지방에 뭐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는 계속 움직인다고요.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돈은 계속 움직인다고요. 돈은 풀려있는 유동성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DJ 시절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에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에 지방의 중소도시급 아파트들의 가격은 하락이었습니다. 맥을 추리지 못했다고. 왜? 돈들이 안 들어오니까. 투자자 유입이 돼서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야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적으로 하락 장세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러다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폭등하고 나머지 있는 장세들 유동성이 빠지니까 어디로 빠져요? 결국엔 맥을 못 추리고 있는 중소도시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는
비규제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이 있는 그런 지역 일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일대로 가다 보니까 또 여기 수도권에 있는 돈들이 계속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이제 맥을 못 추리고 이쪽에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MB 정권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초임 때까지 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일대 가격 하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도시급은 엄청나게 폭등 장세였다고요. 돈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야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더 넓게 보셔야 된다고요. 남들은 다 투자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만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 추스리고 있을 때 남들은 돈 다 벌고 있다고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투자자는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경험하셨잖아요.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뭐 현금 들고 있으실 겁니까? 뭐 어디 투자하실 거예요? 여기 투자할 겁니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여기 이제 취약한데? 미국 장기 채권금리 이제 계속 올라가면 계속적으로 치인다고. 그럼 결국에 안전자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안전자산 이제 먹을 게 없네. 고점이네. 왜 먹을 게 없고 왜 고점입니까? 눈을 돌리시라고요. 시야를 넓게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야를 넓게 보라고. 따라서 아직도 상승률이 서울 수도권 일대보다 너무나도 저조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시의 상승률보다 아직도 저조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중소도시급 일대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시라고. 지금 지방 가보셨습니까? 지방 거래 엄청 터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시야를 넓게 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